고시원에 살면서 배달이나 하는 신세잖아. 그러나 민수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굴욕을 참고 견뎌낸 민수는 라운지를 나서며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더 이상 이런 굴욕은 참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런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며칠 뒤 국제금융포럼. 강민수 28살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와 함께 스크린에 젊은 남성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윤정의 여사와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그 민수가 이민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호라는 술렁이며 세계적 기업 그룹 후계자 발표라는 충격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고시원에 사는 28살 민수를 본 시어머니 윤정의 여사.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내 딸을 그런 신세랑 결혼시킬 수는 없어. 그녀는 호텔 라운지에서 사람들 앞에 대고 조롱하듯 덧붙였습니다. 고시원에 사는 28살 민수를 본 시어머니 윤정의 여사.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내 딸을 그런 신세랑 결혼시킬 수는 없어. 그녀는 호텔 라운지에서 사람들 앞에 대고 조롱하듯 덧붙였습니다. 고시원에 살면서 배달이나 하는 신세잖아. 그러나 민수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굴욕을 참고 견뎌낸 민수는 라운지를 나서며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더 이상 이런 굴욕은 참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런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며칠 뒤 국제금융포럼. 강민수 28살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와 함께 스크린에 젊은 남성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윤정의 여사와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그 민수가 이민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호라는 술렁이며 세계적 기업 그룹 후계자 발표라는 충격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고시원 건물의 좁은 복도에는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리며 어둠을 겨우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 복도 끝 3평 남짓한 방 안에서 강민수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28배 나이, 어깨는 굽어 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죠. 민수의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침대와 책상, 그리고 작은 옷장이 전부였어요. 벽지는 여기저기 뜯어져 있었고 천장에는 곰팡이 자국이 얼룩덜룩하게 번져 있었죠. 하지만 민수에게는 이곳이 전부였습니다.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공간이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세월 담은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후.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경제학 원서와 토익 교재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페이지마다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가며 공부한 흔적들이 역력했습니다. 금융학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 지금까지 변변한 일자리 하나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벽에 붙은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죠. 시급 9,000원, 하루 8시간 일해도 7만 원 남짓이었어요. 월세 35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로 쓸 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컵라면 몇 개와 계란 2개가 전부였어요. 오늘도 점심과 저녁을 컵라면으로 때웠습니다. 가끔 계란 하나를 넣어 먹으면 그나마 든든했죠. 하루 2끼 컵라면으로 버티는 생활이 벌써 1년째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래도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도서관으로 향했고 집에 돌아와서도 새벽까지 공부했어요. 토익 점수를 올리고
경제 관련 자격증도 따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언젠간 내가 이 세계에서 인정받을 날이 올 거야. 민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반복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고시원 창문 너머로는 서울 시내의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속 어딘가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고급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는 사람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민수도 언젠가는 저곳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벽에 붙어 있는 작은 거울을 보니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한 달째 자르지 못해 길어져 있었고 옷은 빨래를 여러 번 해서 색이 바래져 있었어요. 그래도 민수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면도를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으려고 노력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수진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죠. 민수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루 종일 지쳐있던 마음이 순식간에 밝아지는 걸 느꼈어요. 여보세요, 수진아. 민수야, 아직 안 잤구나. 늦었는데 괜찮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지? 이수진, 27살의 영어 교사였습니다. 민수와 대학 동기였던 수진은 졸업 후 곧바로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월급도 꽤 괜찮았고 직업도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그런 수진이 어려운 처지의 민수를 포기하지 않고 곁에 있어주고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공부하고 있었어. 너는 오늘 수업 어땠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좀 힘들었어. 그래도 재미있었어. 민수야, 밥은 제대로 먹었어? 또 컵라면만 먹은 거 아니야? 수지는 항상 민수를 걱정했습니다. 가끔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기도 했고 함께 식사를 할 때는 민수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었어요. 민수는 그런 수진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컸습니다. 걱정 마, 잘 먹고 있어. 너무 신경 쓰지 마. 민수야, 내일 시간 있어? 우리 집에 한번 와볼래? 엄마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하셔.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수진의 집에 가는 것, 그것은 곧 수진의 어머니를 만나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지금까지 수진이 여러 번 제안했지만 민수는 계속 미뤄왔었어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기가 부끄러웠거든요. 수진의 어머니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가라고 들었습니다. 강남 쪽에 여러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 분이 고시원에 사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되었죠. 민수야, 괜찮아. 엄마도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셔. 내가 민수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얼마나 착한지. 수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언제까지 수진의 어머니를 피할 수만은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진정으로 수진을 사랑한다면 당당하게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 내일 시간 내볼게. 몇 시에 갈까? 정말? 고마워, 민수야. 오후 2시쯤 어때? 주소 문자로 보낼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와. 알겠어. 내일 봐. 전화를 끊고 난 후 민수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내일 수진의 어머니를 만난다고 생각하니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입을 만한 옷이 별로 없었어요. 정장 한 벌이 있었지만 면접을 볼 때 입던 것이라 좀 낡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깨끗하게 다려서 입고 가면 될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민수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가난하지만 언젠가는 수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누구도 자신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성공한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민수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 있을 만남에 대한 걱정과 기대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수진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것 말입니다. 오후 2시, 민수는 수진이 보내준 주소를 따라 강남구의 한 고급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걸어오는 길에 보인 풍경들은 민수가 사는 곳과는 전혀 달랐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가로수, 고급 승용차들이 즐비한 주차장, 그리고 웅장한 단독주택들이 늘어서 있었죠. 민수는 자신의 낡은 정장을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어젯밤 정성스럽게 다림질을 했지만 여전히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미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죠. 깊게 숨을 들이쉬며 수진의 집 앞에 섰습니다. 와, 민수는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3층 규모의 단독주택이 웅장하게 서 있었어요. 현관 앞 정원에는 잘 가꿔진 화단이 있었고 현관문은 고급스러운 원목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고급 승용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죠. 민수가 초인종을 누르자 곧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야, 왔구나. 잠깐만 기다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며 수진이 환한 미소로 나왔습니다. 집에서 입는 편안한 원피스 차림이었지만 역시 예뻤어요. 민수를 보자 반가운 듯 손을 흔들었죠. 민수야, 오느라 고생했어. 집 찾기 어렵지 않았어? 아니야, 쉽게 찾았어. 정말 좋은 집이구나. 수지는 민수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어요.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큰 텔레비전, 그리고 벽에 걸린 비싼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의 고시원 방 크기만 한 소파가 놓여 있었죠. 엄마, 민수가 왔어요. 부엌에서 요리를 하던 윤정희 여사가 나왔습니다. 55살의 나이지만 잘 관리된 외모와 품격 있는 옷차림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를 보는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윤정희 여사는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정장, 색이 바랜 구두, 그리고 한 달째 자르지 못한 머리카락까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수진이가 평소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수는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윤정희 여사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그래요. 민수 씨죠? 앉으세요. 목소리부터 냉랭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고 수지는 그 옆에 앉았어요. 윤정희 여사는 민수 맞은편에 앉아 팔짱을 끼고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이한테 들었는데 민수 씨는 지금 어디에 사시나요? 아, 서울 외곽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고시원이요? 윤정희 여사의 목소리에 경멸이 묻어 있었어요. 나이가 28인데 아직도 고시원에 사시는 거예요?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수진이 당황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틀린 말 했나? 28살 남자가 고시원에 산다는 게 정상인 것 같아? 민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수진 때문이라도 참아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직장은 어떤 걸 하세요? 수진이한테 들으니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던데? 윤정희 여사는 계속 날카로운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지금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지만 계속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 쪽으로. 금융? 윤정희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금융업계가 얼마나 치열한 곳인지 아세요? 스펙부터 다르고 인맥도 중요하고 고시원 청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진아, 현실을 봐야지. 내 딸을 그런 신세랑 결혼시킬 수는 없어. 윤정희 여사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 지금은 비록 이런 모습이지만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모습이 바로 당신의 실체 아닌가요? 28살까지 뭘 했길래 이런 신세가 됐는지 궁금하네요.
윤정희 여사는 가차 없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으로 성공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수 같은 청년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단정지었어요. 민수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수진이는 안정적인 교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월급도 괜찮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런 수진이가 왜 고시원에 사는 남자와 결혼해야 해요? 엄마, 그만하세요. 수진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돈으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진아,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현실은 중요해.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 윤정희 여사는 자신의 철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가난했던 기억 때문에 돈과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했어요. 그런 시각에서 보면 민수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사위감이었죠. 민수 씨, 우리 수진이와 헤어지세요. 그게 서로를 위해서예요. 어머님,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는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어요. 안정적이고 경제력 있고 미래가 보장된 남자 말이에요. 그때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엄마, 저는 민수를 사랑해요. 지금은 어려워도 민수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왜 그걸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수진아, 너는 아직 세상을 몰라. 사랑이 밥 먹여주나? 가난한 남자와 결혼하면 평생 고생만 해. 윤정희 여사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젊었을 때 사랑만 믿고 결혼했다가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그래서 더욱 돈과 안정성을 중시하게 됐죠. 민수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윤정희 여사의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부족한 게 많네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을 만큼 성공해야겠다는 다짐도 생겨났습니다. 민수야. 수진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 엄마가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거야. 하지만 민수는 이미 상처를 받았어요.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수진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죠. 괜찮아, 수진아. 어머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야. 윤정희 여사는 민수의 반응을 보며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역시 이런 남자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울고 있었고 민수는 굳어 있었고 윤정희 여사는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집에 온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수진의 핸드폰에 어머니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호텔 라운지로 와라. 좋은 사람 소개해 줄게. 수진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니가 또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뻔히 보였거든요. 윤정희 여사는 지난 며칠 동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수진에게 어울릴 만한 남자를 물색했어요.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박지훈이라는 변호사를 알게 됐죠. 30살의 나이에 이미 로펌에서 인정받는 실력자였습니다. 수진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윤정희 여사가 수진을 설득했습니다. 이번 사람은 정말 괜찮은 조건이야. 서울대 법대 나왔고 지금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어. 연봉도 억대고. 엄마, 저는 민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수진아, 현실을 봐. 고시원 청년이랑 변호사랑 비교가 돼? 한 번만 만나봐. 그냥 식사 한 번 하는 거야. 결국 수진은 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 만남에 나서게 됐습니다. 강남구의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기로 했죠. 그날 저녁 호텔 라운지는 우아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길을 끌었어요. 윤정희 여사는 일찍 도착해서 박지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박지훈이 나타났습니다. 키 180cm의 훤칠한 키에 잘 다듬어진 외모, 그리고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정말 완벽한 조건의 남자였습니다.
지훈 씨, 어서 와요. 우리 수진이가 곧 올 거예요. 박지훈은 명문대 출신답게 매너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숙한 곳에는 계산적인 면이 숨어 있었어요. 수진과의 만남도 그에게는 하나의 투자였습니다. 교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의 집안 배경도 괜찮은 수진과 결혼한다면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잠시 후 수진이 도착했습니다. 억지로 나온 티가 역력했지만 그래도 단정하게 차려입고 왔어요. 수진아, 늦었네. 여기 박지훈 변호사님이야. 안녕하세요. 수진은 건성으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어머님께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박지훈의 말솜씨는 능숙했습니다. 변호사 일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본 경험이 있어서 상황에 맞는 말을 잘했어요.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지훈은 자신의 화려한 스펙을 자연스럽게 어필했고 윤정희 여사는 만족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내내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영어 교사라고 들었는데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세요? 강남구에 있는 중학교에서 일해요. 아, 강남이면 좋은 학교겠네요. 저도 학창 시절에 영어를 좋아했는데 박지훈은 수진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이미 민수에게 가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라운지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커피 배달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바로 민수였습니다. 이 호텔에 커피를 배달하러 온 거였죠. 민수는 카운터에서 주문 내역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수진도 민수를 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정희 여사도 민수를 알아봤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박지훈에게 속삭였어요. 저 청년이 수진이가 만나던 남자예요. 고시원에 살면서 배달 일을 하죠. 박지훈은 민수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낡은 헬멧에 때 묻은 유니폼을 입은 민수의 모습을 보며 우월감을 느꼈어요. 아, 그렇군요. 박지훈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정희 여사는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하필이면 이런 자리에서 민수를 만나다니. 박지훈 앞에서 체면이 깎이는 것 같아서 화가 났어요. 저 청년이 내 연인이란 거야? 윤정희 여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시원에 살면서 배달이나 하는 신세잖아. 라운지 안의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일을 마쳐야 했거든요. 어머님, 목소리를 낮추세요. 수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박 변호사님 앞에서 이게 뭐야? 박지훈은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와 자신을 비교하며 우월감에 빠져 있었어요. 수진 씨,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박지훈이 신사적인 척 말했습니다. 누구나 과거가 있는 법이죠.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민수를 아예 상대도 안 된다는 듯이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게 느껴졌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들도 들려왔습니다. 저기 배달하는 청년이 저 여자 남자친구래. 어머, 정말? 저 변호사님이랑 비교되네. 집안이 어떻게 됐길래 저런 남자를 데려와? 민수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때문에라도 여기서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그저 배달을 끝내고 조용히 나가야 했습니다. 수진 씨, 저런 분과는 이미 정리가 된 거죠? 박지훈이 은근히 물었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를 향한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윤정희 여사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진아, 확실히 해. 저런 남자랑은 끝났다고 말해.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라운지를 나가려는데 윤정희 여사의 말이 계속 들려왔어요. 박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수진이가 아직 철이 없어서. 민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굴욕은 참을 수 없다는 의미였어요. 전화를 끊고 민수는 라운지를 나갔습니다. 수지는 그런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박지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경쟁자가 사라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윤정희 여사도 이제야 수진이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민수를 사랑하는 마음과 현실적인 고민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그랜드 호텔에서는 국제 금융 포럼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금융 전문가들과 기업인들이 모인 대규모 행사였어요. 호텔 로비는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곳곳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는 실시간으로 포럼 진행 상황이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그랜드 호텔로 와줄 수 있어? 중요한 일이 있어. 수진은 민수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했지만 지난 며칠간 마음이 무거웠던 터라 민수를 만나고 싶었어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호텔로 오라고 해?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꼭 와줘, 수진아. 민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수진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호텔에 도착한 수진은 화려한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평소 이런 고급 호텔에 올 일이 없었거든요. 로비 곳곳에는 제15회 아시아 태평양 금융 포럼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명찰을 달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진아,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깔끔한 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묘한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여기가 어떤 곳이야? 왜 이런 데로 오라고 한 거야? 잠깐만 기다려봐. 곧 알게 될 거야. 민수는 수진의 손을 잡고 포럼이 열리는 대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 초대장을 확인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민수는 당당하게 초대장을 내밀었어요. 민수야, 너 어떻게 초대장이 있어?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들어가자. 연회장 안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큰 홀이었고 앞쪽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각국의 금융 전문가들이 발표를 하고 있었고 동시통역 서비스까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정희 여사도 연회장에 나타났습니다. 수진을 따라온 것이었어요. 딸이 갑자기 호텔에 간다고 하니 걱정이 되어 뒤따라온 거였죠. 수진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윤정희 여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따라오셨어요? 딸이 갑자기 호텔에 간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그런데 여긴 뭐 하는 곳이야? 윤정희 여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분명히 보통 행사가 아니었어요. 참석자들의 옷차림부터 남달랐고 분위기도 상당히 격조 높았습니다.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야. 윤정희 여사가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빨리 나가자. 하지만 민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그때 사회자의 음성이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오늘 포럼의 하이라이트인 H글로벌 그룹의 중요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H글로벌 그룹의 차세대 리더십에 관한 발표입니다. 스크린에 H글로벌 그룹의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금융업계에서 손꼽히는 거대 그룹이었어요. 참석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H글로벌 그룹의 강도연 회장님께서 직접 발표하시겠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60대 중반의 남성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H글로벌 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강도연 회장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H글로벌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리더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우리 그룹의 차기 후계자는
지난 몇 년간 해외에서 경험을 쌓으며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부터 정식으로 그룹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스크린에 젊은 남성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윤정희 여사와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강민수, 28세입니다. 사진 속의 남자는 바로 민수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의 민수였어요. 홀 안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H글로벌 그룹의 후계자가 공개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그 민수가 이민수? 윤정희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수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세계적인 기업 그룹의 후계자라니. 민수는 조용히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위축됨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함과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게 무슨...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중에 설명할게, 수진아. 지금은 끝까지 지켜봐줘. 강도연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는 지난 3년간 유럽과 미국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고 최근에는 한국으로 돌아와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과 통찰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윤정희 여사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청년이 실제로는 재벌가의 후계자였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현장에서의 경험이라고 하셨는데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네, 민수는 일반인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앞으로 그룹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참석자들은 감탄했습니다. 재벌 2세가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현장 경험을 쌓았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수지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왜 그렇게 경제학 공부에 몰두했는지, 왜 그렇게 자신감을 잃지 않았는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자신은 그토록 걱정했는데. 윤정희 여사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자신이 민수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제 민수가 직접 인사말을 하겠습니다. 강도연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수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더 이상 고시원의 초라한 청년이 아니었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젊은 기업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수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전해지는 목소리는 힘이 있었고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수지는 무대 위에 민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윤정희 여사는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며칠 후 민수의 정체가 밝혀진 소식이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기사의 내용은 민수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H글로벌 후계자, 고시원 생활은 거짓 연출? 재벌 2세의 서민 코스프레 논란 진짜 서민 체험인가? 언론 플레이인가? 각종 포털 사이트와 신문에는 민수를 비판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민수의 고시원 생활을 가식적인 쇼라고 비난했어요. 민수는 고시원 방에서 핸드폰으로 기사들을 읽으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진심으로 현장을 배우고 싶어서 했던 일들이 모두 가짜 연출로 매도되고 있었어요. 재벌 후계자가 왜 고시원에서 살아? 돈 없어서 산 게 아니라면 그냥 쇼 아냐? 서민들 우롱하는 거 아냐? 진짜 가난한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나? 온라인 댓글들은 더욱 신랄했습니다. 민수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수진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수의 정체를 알고 나니 오히려 더 복잡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과 함께
그를 의심하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민수가 정말 나를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나도 그의 실험 대상 중 하나였던 걸까? 수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윤정희 여사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남자가 알고 보니 재벌이었다는 사실보다는 자신이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났어요. 사기꾼이야.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거라고. 윤정희 여사는 수진에게 소리쳤습니다. 재벌이면 재벌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숨겼겠어? 분명히 나쁜 의도가 있었을 거야. 엄마, 그건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니에요? 성급한 판단이라고? 수진아, 정신 차려. 저런 남자는 믿을 수 없어. 우리를 가지고 놀았던 거야. 윤정희 여사는 자신의 체면이 깎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인들 사이에서도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윤 여사 딸이 만나던 남자가 재벌이었대. 그런데 윤 여사가 모르고 무시했다더라. 며칠 후 민수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만날 수 있을까?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 민수야. 지금은 좀.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수진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왜 말하지 못했는지 설명할게. 민수야, 나도 혼란스러워. 시간이 필요해. 수진아. 미안해, 민수야. 나중에 연락할게. 수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손에서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어요. 그날 밤 민수는 아버지 강도연 회장을 만났습니다. 회장실에서 부자는 마주 앉았어요. 힘들지? 강도연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모든 게 틀어져 버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세상은 원래 냉정한 곳이거든. 강도연 회장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걸까요? 숨기지 말고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을까요? 그랬다면 진짜 수진이의 마음을 알 수 있었을까? 그리고 너 자신도 진짜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회장의 말에 민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야, 내가 지난 3년간 해외에서 보여준 성과를 나는 잘 알고 있어. 그리고 최근 몇 개월간의 현장 경험도 의미가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할 때야. 선택이요? 수진이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지킬 것인가? 그리고 세상의 시선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어떤 길을 걷든 내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 돈이 아닌 내 손으로 세운 삶으로 수진이를 지키고 싶다면 말이야. 그날 밤 민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민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각종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지난 며칠간 저에 대한 많은 추측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는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저는 지난 3년간 유럽과 미국에서 H글로벌의 다양한 사업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의 숫자로만 보는 경영이 아닌 진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경영을 하고 싶었습니다. 기자들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건 쇼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서 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신분을 밝혔다면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강민수가 아닌 H글로벌 후계자를 봤을 겁니다. 저는 그게 아닌 진짜 저 자신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돈 때문이 아닌 진짜 저를 사랑해 주길 바랐거든요. 수지는 집에서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윤정희 여사도 기자회견을 봤습니다.
민수의 말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네. 하지만 결국 우리를 속인 건 사실이잖아.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을 증명할 때가 온 거예요.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날 민수는 아버지 강도연 회장의 개인 서재에서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재는 고급스러운 원목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고 벽 한쪽에는 세계 각국에서 받은 상장들이 걸려 있었어요. 어제 기자회견 잘 봤다. 강도연 회장이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말로만 해서는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맞았어요. 기자회견으로 어느 정도 오해는 풀렸지만 여전히 의심의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지난 3년 동안 해외에서 준비해온 프로젝트들이 있지 않나? 네, 아버지. 동남아시아 핀테크 사업과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공개할 때가 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H글로벌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으로 해야 한다. 강도연 회장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민수도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했어요. 저 혼자서 해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래. 내가 정말로 실력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 그래야 수진이도 그리고 세상도 너를 인정할 거다. 민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때가 온 거였어요. 아버지, 도움이 필요하면. 아니다. 이번만큼은 내 힘으로 해야 한다. 물론 필요한 자금은 지원하겠지만 나머지는 모두 내가 책임져야 해. 강도연 회장은 민수에게 서류 뭉치를 건네주었습니다. 지난 3년간 내가 준비한 사업 계획서들이다. 이제 이것들을 현실로 만들어봐라. 민수는 서류를 받아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어요. 드디어 자신의 꿈을 펼칠 기회가 온 거였거든요. 한편 수진의 집에서는 모녀 간의 격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재벌이잖아. 이제 마음을 바꿀 때가 됐지 않을까? 윤정희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본 후 윤정희 여사의 생각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진심으로 현장을 배우려고 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됐거든요. 엄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수진이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재벌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저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는지가 문제예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게 이해가 안 가긴 해. 윤정희 여사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수를 무시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났어요. 엄마, 저는 민수를 사랑했어요. 가난한 민수를요. 그런데 알고 보니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면 제가 사랑했던 건 진짜 민수가 아니었던 건 아닐까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아, 민수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을 수도 있잖아. 그럴까요? 아니면 제가 그의 실험 대상 중 하나였던 걸까요? 수진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랑과 배신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홀로 고시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H글로벌 본사에 가서 일할 수도 있었지만 아직은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자신을 증명할 때까지는 여기서 버티고 싶었습니다. 민수는 노트북을 켜고 사업 계획서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핀테크 서비스,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 모두 지난 3년간 공들여 준비한 것들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민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돈이 아닌 내 실력으로 수진이를 지켜보이겠어. 다음 날부터 민수는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을 만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팀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H글로벌의 후계자라는 타이틀 대신 순수하게 자신의 아이디어와 실력만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민수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거든요. 재벌 2세가 뭘 안다고 창업을 해?
그냥 아버지 돈으로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실력이 있는지 의문이네. 지금까지 다 백으로 한 거 아닌가? 주변의 시선들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몇 주가 지나고 민수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핀테크 서비스가 베타 버전으로 출시됐습니다. 동남아시아 세계국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거였어요. 와, 이거 정말 혁신적이네. IT 전문가들의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기존 금융 서비스가 닿지 않는 곳까지 서비스할 수 있겠어.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완성도가 높아. 민수의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언론들도 긍정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H글로벌 후계자의 진짜 실력? 재벌 2세의 혁신적 사업 아이디어. 민수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진의 마음이었어요. 수진도 뉴스를 통해 민수의 소식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정말로 실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역시 민수는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수진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말해주지 않았을까? 민수를 향한 그리움과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상처받은 마음도 아물지 않았어요. 민수는 매일 밤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잘 자.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어. 하지만 수진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더욱 간절해졌어요. 성공하는 것보다 수진을 되찾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민수의 핀테크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런칭되고 몇 주가 지난 후 윤정희 여사는 여전히 마음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강남구 한복판의 고급 카페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민수의 소식을 화제로 삼고 있었어요. 정희야, 그 청년이 정말 대단하더라. 뉴스에서 보니까 해외 투자자들도 줄을 서고 있다던데? 맞아, 우리도 잘못 봤나 봐. 겉으로만 봐서는 모르겠더라고. 하지만 윤정희 여사는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던 것도 있었고 무엇보다 민수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어요. 아니야, 사람은 태생을 못 받고 돈이 있다고 해서 인격까지 바뀌는 건 아니거든. 처음부터 우리를 속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윤정희 여사는 자신의 철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가난했던 기억과 함께 돈과 지위에 대한 집착이 너무 깊이 뿌리내려져 있었거든요. 그래도 정희야, 재벌가 후계자잖아. 수진이한테는 좋은 기회 아닐까? 기회라고? 웃기지 마. 가난은 평생 따라다니는 거야. 돈이 있어도 마음속 가난은 못 벗어나. 그런 남자와 결혼하면 수진이가 평생 고생할 거야. 그날 저녁 수진은 어머니와 마주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차가 2잔 놓여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민수의 사업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수진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알겠지만 현실은 냉정해.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 엄마, 민수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고. 수진아, 윤정희 여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은 태생을 못 받고 가난은 평생 따라다니는 거야. 지금 돈이 있다고 해서 그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야. 수진은 어머니의 완고함에 절망했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엄마는 정말 돈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사람의 진심보다? 진심? 윤정희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심이라면 왜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겠어? 우리를 우롱한 거야. 그런 남자를 어떻게 믿어? 그때 수진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는 민수를 사랑해요. 지금은 어려워도 민수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왜 그걸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수진아, 너는 아직 세상을 몰라. 사랑이 밥 먹여주나? 현실을 봐야지. 엄마, 돈보다 소중한 건 사람의 진심이에요. 수진의 절규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윤정희 여사는 여전히 냉정했어요. 같은 시각 민수는 자신의 두 번째 프로젝트 발표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였어요. 지난 몇 주 동안 밤낮 없이 작업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민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점검하면서 수진을 떠올렸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수진이 없으면 의미가 없었어요. 수진아,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킬게. 어떤 일이 있어도. 다음 날 서울 시내 한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민수의 프로젝트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국내외 투자자들과 언론,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까지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어요. 민수는 무대에 올라 당당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할 프로젝트는 단순히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청중들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민수의 프레젠테이션은 전문적이면서도 열정적이었어요. 기존의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도 보호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즉석에서 투자 의향을 밝혔고 언론들도 호평을 쏟아냈어요. H글로벌 후계자의 놀라운 통찰력, 재벌 2세의 사회적 책임 경영,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준 강민수. 언론 보도는 민수에게 우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도 점차 민수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수진의 마음이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민수는 용기를 내어 수진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저녁 시간 민수는 수진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윤정희 여사가 나왔습니다. 민수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하러 왔어요? 어머님, 수진이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수진이는 없어요. 돌아가세요. 하지만 그때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민수를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야. 수진아, 잠깐만 시간을 줄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윤정희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할 말이 뭐 있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이잖아요. 사람은 태생을 못 바꿔요. 가난한 마음은 평생 가난한 거예요. 민수는 윤정희 여사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어요. 어머님,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사는지가 아니라 어떤 꿈을 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고시원에서 살았지만 꿈만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돈이 아닌 제 손으로 세운 삶으로 수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넘쳤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누구인지 말했다면 수진이의 진심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저 역시 진짜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수진은 민수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의문들이 하나씩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윤정희 여사는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네요. 하지만 결국 우리를 속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남자를 어떻게 믿어요?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였어요. 어머님, 그렇다면 제가 다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돈이 아닌 진짜 저의 모습으로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민수의 프로젝트들은 모두 성공을 거두었고 그는 이제 명실상부한 젊은 기업가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수진과의 관계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봄이 찾아온 어느 화창한 날 민수는 수진에게 특별한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초대장에는 간단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수진아, 그리고 어머님께 저희의 작은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강변의 작은 교회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만은 가득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수진은 초대장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민수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는 뜻일까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윤정희 여사도 초대장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민수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한번 가보자. 윤정희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궁금하세요? 그래. 마지막으로 한번 봐야겠어. 결혼식 당일 수진과 윤정희 여사는 강변의 작은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소박한 곳이었어요. 화려한 장식이나 비싼 꽃들 대신 정성스럽게 준비된 따뜻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교회 앞에는 그리 많지 않은 하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민수가 고시원에서 만난 사람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화려한 정장보다는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의 사람들이었죠. 수지는 주위를 둘러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신부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민수는 왜 이런 초대장을 보낸 걸까요? 그때 교회 문이 열리며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셔츠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평소보다 더욱 떨려 보였어요. 민수는 수진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수진아. 어머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야, 신부는 어디 있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소박한 반지를 꺼내며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신부는 바로 너야. 만약 내가 원한다면 말이지. 수진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예상치 못한 프로포즈였거든요. 민수야, 이게 무슨. 수진아,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걸 깨달았어. 돈이 있든 없든 재벌이든 아니든 가장 중요한 건 너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야.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이 반지는 비싸지 않아. 내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산 거야. 하지만 내 진심만큼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다고 자신해. 윤정희 여사는 이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수의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고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민수 씨,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을 생각해야 한다고요. 민수는 고개를 들어 윤정희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사는지가 아니라 어떤 꿈을 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그런 말로는 어머님, 민수가 일어서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계속 제가 가난하다고 태생을 못 바꾼다고 하셨죠? 하지만 진짜 가난한 건 마음이 메마른 것입니다. 윤정희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고시원에서 살면서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배웠습니다. 돈보다는 사람의 진심이, 지위보다는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주변의 하객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민수의 진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증명했습니다. 제가 단순히 재벌 2세가 아니라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수진은 민수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의심과 상처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정말 미안해. 나도 너를 의심했어. 괜찮아, 수진아. 이해해. 내가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했으니까. 그때 강도연 회장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수진과 윤정희 여사는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이 왜 여기에?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강도연 회장은 윤정희 여사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여사님. 저는 강도연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윤정희 여사는 당황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제 아들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사님과 수진 양이 큰 역할을 해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민수는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진짜 인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수진 양을 만나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강도연 회장의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사님, 부탁드립니다. 민수를 믿어주세요. 제가 보장합니다. 민수는 수진 양을 평생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윤정희 여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쌓였던 마음의 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미안하다. 민수야, 내가 널 알아보지 못했구나. 윤정희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민수가 다가가 윤정희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 내 진심을 몰라봤어. 괜찮습니다, 어머님. 이제 가족이 되어주세요. 민수는 다시 수진에게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아, 나와 결혼해 줄래? 평생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민수야. 나도 너를 사랑해. 교회 안은 따뜻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축복의 박수를 보냈어요. 민수와 수진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윤정희 여사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축하해, 수진아.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났구나. 고마워요, 엄마. 이제야 이해해 주셔서. 그날 오후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장식은 없었지만 진심 가득한 축복들이 있었어요. 민수는 결혼 서약을 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사는지가 아니라 어떤 꿈을 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함께 이뤄갈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하객들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승리를 목격한 순간이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세월 담은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